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창토님 어서 오시고요. 네, 루팡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유튜브로 오셨네요. 네, 정도령님, 네 우상현 고고님, 네 레드골드님, 야월아리님, 네, 처음 뵙는 필명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메일설계님, 레몬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하늘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천하무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요. 크스노퍼님, 큰슝님, 네, 옴팡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양평호수님, 그리고 KOJ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봬요. 네, 네, 김영구님도, 최영기님도, 리서님도, 그 다음에 쪼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10월 14일이죠. 자, 10월 중순인데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이제 수확의 계절이죠. 이제 들판에 이렇게 나가 보시면 아마 이제 그 황금 벌판이죠. 황금 들녘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벼베기가 이제 열심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수확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9월달에 좀 열심히 매집을 하신 분들은 10월달에 지금 수익을 이제 보고 계실 것 같고요. 9월달에 좀 매집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좀 시장이 안 좋다고 좀 우물쭈물 하셨던 분들은 좀 고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 또 도움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준비했는데. 일단 오늘 저희 방은 전량 그 수익 실현 나간 게 한 5개 있어요. 그래서 수익도 좀 많이 났고 오늘 회원들 되게 즐거워하셨거든요. 왜냐면 9월달에 뭐 8월달 그리고 특히 9월달에 매집한 것들이 수익을 뭐 30% 최소한 30에서 50% 이상씩 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회원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수익들을 좀 잘 내시는 수학의 계절을 좀 이렇게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9월달에 매집을 잘 해놓으셨어야 됐겠죠, 그죠? 만약에 9월달에 매집을 많이 좀 못해서 수익이 못 났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아직 10월달 절반 남았죠, 그죠? 10월달에는 매집을 잘 하셔가지고 10월 말 그리고 11월달에는 네,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단기 매매도 잘합니다. 네, 자신 있고요.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랑 이제 붙어서 경쟁해도 단기 매매 자신 있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만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저희 방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단기도 하지만 네, 스윙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윙을 위주로 계좌를 운영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황 잡아드리는 거는 초점이 단기라기보다는 스윙, 그죠? 네. 길게 보시면 뭐 중기까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스윙 정도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종목들을 언급을 이제 종목이라든가 어느 테마, 그죠?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녁 방송을 진행할 거냐면요, 이거예요. 바뀐 코로나 테마주들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소외주들이 급등하는 이유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뭐죠? 코로나 테마주가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하늘이님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 테마주들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코로나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들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주식을 좀 오래 안 하신 분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소외주가 뭐지? 그러실 거예요. 소외주가 뭐예요? 내 개별주하고 테마주로 들어봤어도, 뭐 우량주나 뭐 대형주나 이런 거 들어봤어도 소외주가 뭐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소외주가 뭐냐면 뭐 말 그대로예요. 다른 종목들 급등하는데 급등 못하고 말 그대로 소외당해 있었던 종목들, 남들 갈 때 못 갔던 종목들이죠. 그거를 소외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소외당해서 힘드신 분들 많았죠? 뭐예요? 남들은 막 수익 내고 있는데 혼자서 막 수익 못 내고,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를 아무튼 잘 들으시면, 아, 내가 지금 내 투자 자금을 어디에 넣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지수부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딱 9시까지 종목들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죠.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제 방송은 뭐 메모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이해하시고 이해 잘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죠. 잠시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다우지수 볼까요? 다우지수가 차트를 좀 크게 보죠. 이제 이게 다우지수예요. 아, 시원하죠,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하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9월 초죠. 미국이 9월 초에 급락했던 그 자리를 이번에 다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을 했죠? 자, 이 자리죠. 9월 달에 요렇게 하락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잖아요. 그죠? 그때 미국이 하루에 막 5%씩 급락하지 않았나요? 나스닥이죠? 자, 생각 잘 해보세요.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자, 9월 달에 개인들이 왜 매집을 열심히 안 했는 줄 아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멀쩡했어요. 근데 미국이 급락했거든요. 미국이 언제부터 급락했냐면 9월 3일. 9월 3일부터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하루에 막 5%씩 급락했어요. 5%. 보이시죠? 이날 4.96% 종가 마감이 거의 5% 가까이 급락했고요. 그 다음 날은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었죠.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마이너스 4% 빠졌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5%씩 빠진 게 2번, 마이너스 4%로 끝난 것도 1번. 그래서 3일 동안 매일 마이너스 5%, 4%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놀란 거예요. 뭐야, 드디어 우리나라도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랑 미국이랑 약간 달랐거든요. 뭐냐, 코스닥 지수를,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지수는요 9월 초에 미국이 급락할 때 급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아주 잘 올라갔어요. 과장된 표현은 코스닥에서 쓰죠.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죠. 차분하게. 근데 코스닥은 아주 뻔뻔하게 그냥 올라갔어요. 미국 나스닥이 급락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아주 뻔뻔하게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나스닥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처음에 급락하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또 살짝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이제 개인들이 겁을 낸 거예요. 왜요? 미국의 테슬라가 휘청휘청하고 있었거든요. 놀래가지고 테슬라가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9월 중순 이후에 투매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들이 9월 말에 투매를 한 거 왜 그랬다? 그냥 막무가내로 무서워서 잘 몰라서 던진 거예요. 맞잖아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우리나라 안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있지만요. 그쵸? 자,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9월 달에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왜 급락했는지 아시는 분? 여기서 왜 전저점을 또 살짝 깼는지 아시는 분? 뭐 솔직히 얘기하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왜 여기서 하루에 5%씩 급락했는지, 여기서 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지 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얘기해 보세요. 대답 못 하시겠죠. 왜요?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불안이, 그 공포가 더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투매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늑대 오는 거 아니야? 늑대 오는 거 아니야? 주식으로 따지면 조종 오는 거 아니야? 조종 오는 거 아니야? 늑대는 보이지도 않는데 늑대 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양치기 소년, 즉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늑대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웃으면서 미국 주식은 선진국 증시라서 올라온다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때요? 전고점까지 올라오죠.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 중에 뭘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애플이나 아마존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애플. 어때요? 네. 급락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죠? 양봉 하나만 더 넣으면 전고점이겠어요. 그죠? 네. 근처까지 오잖아요. 미국 주식은 이런 데서 물리면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아마존. 네. 전고점 다시 회귀하죠. 설령 여기서 다시 떨어져도요, 미국 주식은 대부분 다시 올려줍니다. 왜요? 나가라고. 물리신 분들, 자, 이 정도면 됐죠? 자, 일단 나가세요 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선진국입니다. 좀 그런 게 신사적인 게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주들이 특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너무 지수 급락하는 거 겁내지 마셔라. 개인들이 잘 몰라서 무서워서 투매한 거다. 그리고 그 얘기 기억나세요? 조정과 투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2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하죠.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찍어보세요. 평상시에 번호 잘 찍으라고 안 하던 사람이 자꾸 찍으라고 할 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찍어보세요. 기억나시죠? 네, 배조사님 어서오세요. 네. 조정과 투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만 꺼내볼게요. 다시. 네. 뭐였어요? 조정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투매가 오는 이유가 있는데, 조정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막 사자마자 막 상한가 가고 그냥 대충 샀어요. 근데도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돈 시켜 벌릴 때, 그죠? 그때 오는 게 조정이에요. 맞죠? 네, 돈이 너무 시켜 벌릴 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대충 샀는데 막 10%씩 날라요. 아침마다 귀찮게 질이.
그럴 때 오는 게 조정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있으셨어요? 별로 없으셨죠? 좀 수익만 날만 하면 급락하고, 그죠? 이제 손실 봤다가 본전 거의 다 왔는데 또 급락하고, 짜증나시죠? 다시요. 수익이 좀 날만 했는데 투매 나와서 없어지죠. 그리고 손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전 거의 다 왔는데 또 급락하죠. 그게 뭐예요? 그땐 투매예요.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정과 투매 차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랬던 거예요. 조정이 아니라 투매라고. 근데 투매가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뭐예요? 조정도 그렇고 투매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를 제거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제거하러 들어올까요? 누구요? 기억하시죠? 네. 조정이 들어오면 누구를 제거하러 들어온다? 신용, 미수, 몰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거하러 들어오거든요. 신용 그 담보 증거금이 뭐 30%, 40% 막 이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제거하려면 기본 30에서 40%를 급락시켜야 됩니다. 주가가 30%, 40% 급락하면 한 번에 못 올라오겠죠. 그래서 옆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한참을. 그러고 나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제거하러 온다고요? 신용, 미수, 몰빵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신용, 미수, 몰빵은 사람들이 언제 때릴까요? 시장이 지금처럼 약간 어정쩡하고 불편할 때 신용, 미수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 막 귀찮게 그냥 사자마자 막 10%씩 올라가고, 그죠? 네, 그냥 어디 가서 무료 추천 받았는데 막 상한가 갈 때 그때 신용, 미수 쓸까요? 언제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시장이 많이 이제 과열됐을 때 그때 신용, 미수를 많이 쓰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과열돼 있어요? 아니면 침체돼 있어요? 개인들의 심리가 과열돼 있어요? 침체돼 있어요? 침체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논리적입니까? 아니면 궤변입니까? 궤변은 아니죠. 그쵸? 조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럼 투매였는데 투매는 누구를 제거하러 들어오는 거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신용미수 몰빵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신용미수 몰빵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제거하려고 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좀 착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여린 분들을 좀 치러 들어오는 게 투매라니까요. 조금만 떨어져도 막 이렇게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게 낭창낭창 흔들리시는 분들 있죠. 마음 여리신 분들. 손에 한 10%, 20%만 내면 그냥 막 파르르 떠시는 분들 있어요. 착해서 그러세요. 진짜 못된 사람은 10%, 20%씩 떨어지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진짜 못된 사람들은 그래요. 물론 이제 10%, 20%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그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거 이제 개의치 뭐 상관없이 잘하시지만 못되신 분들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못된 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이 착하시니까요. 여리시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투매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15% 전후 정도 급락한다. 지수 말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15%에서 좀 더 떨어지거나 덜 떨어지거나 그래요. 그리고 나서 투매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는 여기를 안 내려가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해드렸죠? 다시는 거기를 안 가요. 왜요? 요분들 털으러 간 거거든요. 털러 제거하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잘 보세요. 우리 현들한테 아침에 얘기했었는데 급락하는데 딱 일주일이었어요. 맞죠? 이거 떨어졌다고 세상에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보세요.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라니까요. 급락할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거꾸로 반등 나올 때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반등 나올 때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번 상승하니까 딱 21선 회복했죠. 그리고 지금 며칠째예요? 옆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캔들은 작아지고 있는데 거래량은 많아지죠. 그럼 뭐예요? 대형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지금 신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셔서 연말까지 제가 그랬죠.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 남들처럼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연말에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대주주 뭐 그게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는데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시라고.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어렵고 힘든 거 맞아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자꾸 더 어렵게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죠? 어려운 거를 쉽게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돈 법니다. 어려운 걸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은 푼 돈을 벌거나 큰 손실을 보겠죠. 네, 그게 제가 늘 비판하는 비관론 자들이에요. 참 어렵게 해요. 아무튼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여기 21선이 걸터 있죠. 자, 거래량이 이거 많은 거예요. 왜요? 보세요. 자, 캔들이 이렇게 클 때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잖아요. 근데 캔들이 요만해요. 그쵸? 쪼만해요. 근데 거래량이 여기랑 똑같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오리 있죠? 백조나 오리 같은 거 이렇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 위에 떠있는 그 백조나 그 오리들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죠. 평온하게, 그죠? 근데 그 밑에 발은 어때요? 안 깔아지려고 열심히 막 헤엄치고 있죠. 그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지수는 굉장히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열심히 무언가들이 막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소외주들이. 소외주. 요게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수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현들한테만 얘기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낮에 우리 현들한테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미국 대선 언제인지 아시죠? 2020년 11월 3일 맞죠? 그죠?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증시가 어땠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빨리 궁금하다고 얘기하세요. 네.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네. 빨리 궁금하다고 빨리 여기 채팅창에 이제 쓰셔야 돼요. 특히 유튜브, 유튜브 쪽에. 네. 자꾸 여러분들 글치시라고 제가 유도하는 거예요.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분위기 띄워드리려고. 궁금하시죠? 최영기님이 항상 댓글을 열심히 쳐주시는 것 같아요. 네. 대표를 말이죠, 그죠? 네. 궁금하시죠? 네. 보자고요. 왕정우라님하고 쿤슝님도 가을사랑입니다. 오케이. 네. 저런 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참 잘하세요. 네. 대표로 이제 글 쳐주시는 분들. 네. 자, 보세요. 2020년 11월 달이 미국 대선이니까, 그쵸? 2016년에 대선이 있었겠죠? 거기가 언제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멀쩡하던 증시가, 멀쩡하게 잘 올라가던 증시가 9월, 10월 달에 이유 없이 운봉 떨어지고서 하락을 했었어요. 쭉 눌러놨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선거 끝나고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까지 숨도 안 쉬고 쭉. 요점은 뭐냐면 선거 전에 한 2달 전부터 찍어 눌러버려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가 아니고 선거 끝날 즈음 돼가지고 날라요. 자, 그럼 4년 전에 어디에요? 2012년이겠죠? 여기거든요. 2012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보면 되겠네요. 그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똑같아요. 멀쩡하게 올라가던 증시가 9월쯤 지나니까 후두둑 떨어집니다. 이 정도 급락하면요, 종목들 박살났다고 보면 돼요. 지수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어때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좀 전에 보신 자리가 여기
살짝 구덩이 파놓고 선거 끝나니까 휙 올라가죠. 숨도 안 쉬고 한 3년을 올라갔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2008년도는 아까 우리 방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여기에요. 아주 뭐 리만 브라더스 터져가지고 뭐 거의 뭐 박살이 났었죠. 예?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돈 벌 수 있는 장이 열렸죠. 즉 미 대선 전에는 증시가 폭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끝날 때쯤 되면 폭등합니다. 여기만 그랬을까요? 2004년도에는 뭐 했을까요? 여긴데 미국 선거는 4년 주기잖아요. 여기다 한번 보실래요? 아, 빨리 코로나 얘기해야 되는데. 멀쩡하던 증시가 9월달, 10월달쯤 되니까 이유 없이 하락하죠. 안 이상하세요? 선거 끝날 쯤 되니까 다시 올라오죠. 어떻게 됐을까요? 2004년도가 여기죠. 자, 체크해놓고 여기죠. 선거 직전에. 그리고 나서 증시가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관련 대중국주나 아니면 펀드 들어 놓으신 분들 큰 돈 버셨죠. 그쵸? 미국 선거 끝나고 괜찮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불안해하세요? 트럼프가 돼도 불안하고 트럼프가 안 돼도 불안하시죠? 왜요?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트럼프를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든 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어머니세요? 아버지세요? 아니죠? 친구분들? 아니잖아요. 트럼프에 대한 정보 누구한테 얻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 아니면 뭐 은사님? 선생님? 자녀분들한테 얻으셨어요? 누구한테 얻었어요? 언론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미워하고 있는지. 트럼프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질 않았는데 말이죠. 그쵸? 그런데 바이든이나 힐러리는 좀 친근한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좀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미국 대선 전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 그죠? 누가 되든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짓죠. 아, 원래 지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좀 길어졌네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시간상 2016년 것만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달이 언제일까요? 여기죠. 구덩이 딱 파놓고 날랐어요. 누가 이렇게 지수를 많이 가게 했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언제 구덩이 파고 날랐어요? 2016년 여기에서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죠? 구덩이를 파놓고 치고 나간 거예요.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갔어요. 초급등 났어요. 초급등. 이때 있었던 일이 있죠. 무슨 일?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10월 24일인가 그때쯤 터졌어요. 대충 그때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여담이지만 최태원 회장님 감옥 갔을 때 SK 하이닉스 주가가 신고가 났어요. CJ 회장님 그 감옥 가셨을 때 그때 CJ 주가 많이 갔어요. 효성그룹 회장님 감옥은 안 가셨죠. 감옥 가실 뻔했었죠. 그때 많이 갔어요. 희한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나쁜 일 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네. 자, 지수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 짓죠.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지수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꾸 종목을 보셔야 돼요. 종목을. 자, 그러면 자,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20분 동안 20분 남았네요. 그죠? 네. 쫙 얘기를 해보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자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테마주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종목들 몇 개 있죠. 한번 뭐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종목 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그러면은 머리에서 어떤 종목 떠오르세요? 일단 뭐 마스크, 알콜, 진단키트 빼놓을 수 없겠죠. 시즌, 수젠텍 이런 것들. 그쵸? 뭐 마크로젠, PCL 뭐 그죠? 뭐 셀트리온 빼놓을 수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막 바이오주들 쫙 떠오르죠. 뭐 신풍제약 그죠? 네, 떠오르죠. 머릿속에 엄청난 종목들이 떠오르죠. 마스크 50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관련주 쫙 나오고 그죠? 막 쫙쫙쫙 스쳐져 나가죠. 네. 아마 수십 개에서 최소한 수십 개에서 아마 수백 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도 되고요. 그죠? 네. 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1월 달부터 10월 달이죠. 1월 중순부터 코로나 관련주들이 폭등했거든요. 정확히 1월 중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월 중순이죠. 꼬박 달수로 10개월을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테마주들이 피로가 누적돼 있겠어요. 그쵸? 엄청나게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이 코로나 이제 테마주들이 지쳐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샀으니까 빨리 가자 이거예요. 근데 종목들이 가요? 안 가는 거죠.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원래 급등주는요, 아무리 잘라도 상승파동이 보통 3번 정도면 끝이에요.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녹차 있죠? 녹차. 저는 이제 녹차 티백으로 먹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닭위에다가 놓고서 우려서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몇 번 우려 먹으세요? 한 번은 아니고, 2번, 3번, 뭐 더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네. 보통 3번 정도 하지 않나요? 뭐 녹차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네. 저는 3번 정도 해서 우려 먹어요. 4번째는 맛이 없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세력이 테마주를 우려 먹을 때 보통 3번 정도 우려 먹습니다. 표현이 적절하죠? 네. 3번 정도 세력들이 우려 드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 파동이 보통 3번 나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 쉬고, 그죠? 둘, 쉬고, 셋. 그 다음에 쉬는 척 하다가 떨어지죠. 이랬어요.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뀌었지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시장이 아주 좋고 정말 대장주들도 보통 이렇게 파동 3번 나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1월달부터 10월달 동안 코로나 테마주들이 너무 이제 피곤이 누적된 거예요. 피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쵸? 그래서 그 종목들에서는 세력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데가 있고 개인들만 거기 들어가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말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세력들은 그 오래되고 피로가 누적된 종목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다? 다른 데로 갔다 이거예요. 코로나라는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좀 확진자가 좀 덜 나와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 보면 확진자 많거든요. 뭐 심지어 백신을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했던 러시아가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하여튼 공산당들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코로나 이슈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슈가 살아있으면요 테마주가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겠죠. 근데 낡은 테마주 말고 새로운 테마주가 가겠죠. 그럼 그 새로운 테마주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앞에서 갈 뻔했는데 못 간 거. 다시요. 앞에서 아예 안 간 테마주들도 있어요. 근데 갈 뻔했는데 못 간 게 있어요. 그게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종목 얘기해 볼게요. 이게 자, 지금 그러는 거냐? 아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중에 그
코로나 관련주 중에 온라인 교육주가 있었어요. 온라인 교육주 중에 처음에 샀던 게 메가임디죠. 차트를 여기서 보시면 올해 초에 샀으니까 이 메가임디를 요런 데서 추천해서 수익 상한가도 보고요. 수익 많이 냈어요. 보시면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 이후로도 그죠? 계속해서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 중에서 이게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죠. 나중에 8월 달에 코로나가 또 제발 또 이렇게 많이 또 확산되니까 또 가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요? 전고점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애니눅률이 있었어요. 애니눅률도 저희 방에서 했었고, 뭐 YM넷, YBM넷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었죠. 저희 방에서 했던 거 위주로 얘기하면 애니눅률 이런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이런 데서 매집을 했는데 하여튼 수익이 상한가도 보고 수익이 잘 났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뭐 들었다 놨다 했었죠.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시세 분출하고 그 뒤에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이제 저희 그 단기하는 방에 이제 추천했던 게 있어요. 단기. 이건 수익 쪽으로 되는 거고, 단기하는 쪽에 뭘 했냐면 이퓨처라는 종목입니다. 이퓨처.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해서 단기니까 그죠? 20% 이상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급등했었어요. 그쵸? 근데 딸랑 이제 웃잖아요. 딸랑 요거 하나 나오고 그냥 옆으로 이제 눕혀놨어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8월달 형광등 같아요. 형광등도 이거보다 빨리 켜지겠다, 그죠? 8월달쯤 돼서 혼자서 막 혼자서 흥분하더니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숨도 안 쉬고 상한가 없이 쭉 올라 안 내려와요. 9월달에 지수가 폭락을 하건 투매가 나오고 말건 나는 나다 그러면서 쫙 가는 거예요. 멋지죠? 여기는 6,000원, 여기는 18,000원. 한 두 달 동안 그죠? 네, 숨 안 쉬고 한 3배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소외주예요. 온라인 교육주 중에서 철저하게 안 갔던 게 이퓨처였어요. 이상할 정도로 안 갔거든요. 실제로 우리 회원님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얘는 왜 이럴까요? 그랬어요. 때가 되면 갈 거라고. 세상에. 네? 남들은 2월달, 4월달, 5월달에 난리가 났고 막 그랬는데 8월달에도 난리가 났었는데 8월달 그때 있죠? 그때도 이거 한번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간다 그래요. 세력이 매집돼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못됐죠, 그죠? 다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가는 거 보세요. 네. 여러분들 개별주, 급등주, 대장주 잡고 싶으시죠? 대장주. 네. 대장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콘서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콘서트 하고. 정말 실력 있는 가수, 유명한 가수는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테마주도 똑같아요. 아, 이 퓨처 까치바바지 남겨놓으셨어요, 기수네올님.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176%면은 그죠? 거의 3배 가까운 거 맞죠, 그죠? 아, 예, 잘하셨어요. 우리 회원 중에 아직 갖고 계신 분 있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소외주들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게 있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저녁 때 방송 전에 좀 바빠가지고 자료를 다 제가 갈무리 못했는데 오늘 저희 방에서 네온테크를 다 팔았거든요. 네온테크가 뭐였느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드론 관련주였어요. 드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문자 보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날 샀어요. 9월 1일 날. 날짜도 안 까먹어요. 그날 저 추천했더니 세력들이 운봉 때려놨거든요. 잊을 수가 없죠. 9월 1일 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9월 1일 날 문자라는 건데 이겁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9월 1일이면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스윙으로 추천했어요. 네온테크 뭐라고 추천했냐면 저희는 그래요. 추천할 때 이렇게 재료를 써드려요. 코로나 드론 배달 수혜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가 뭐예요? 언택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드론 배달 요걸로 추천했던 거예요. 왜 추천했냐면 이템하는 세력이 우려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사람들이 9월달에 특히 그 초보들이 뭐 샀냐면 진단키트 그런 거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사고 갖고 있는 거 팔아버리고 이런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드론 배달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지수가 좀 흔들려서 조금 이제 수익이 늦게 난 건데 한 달 만에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네. 이게 얼마 수익 났어요? 이게 50% 넘지 않았나요 수익이? 네. 50% 넘었을 거라고. 네. 아무튼 오늘 수익 많이 났어요. 어제 상한가 나오고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확인하면서 팔잖아요. 정리 다 했어요. 수익으로 들어가서 40에서 50%대 수익 냈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끝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외당했었던 코로나 테마주들이에요.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KC코트렐도 팔았거든요. KC코트렐이 이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탄소 배출권 뭐 그런 걸로도 올라오긴 한 건데 KC코트렐이 이게 뭐냐면요. 그 공기청정 있죠? 공기 뭐 이제 대기오염 뭐 그런 거 얘기 나오면 그 미세먼지라든지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가는 테마주가 KC코트렐이야. 테마주가 KC코트렐이에요. 근데 이게 2월달에 여기에서 크게 간 적이 없어요.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력이 나중에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니까 눌림목이거든요. 들었다 놨다. 다른 이제 공기청정, 공기정화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갈 때 안 가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게 KC코트렐이에요. 이게 우리 회원들이 매집을 되게 많이 해놓은 종목이거든요. 오늘 상한가도 갔었고요. 오늘 다 팔았어요. 그래서 6,000원대 사신 분도 있고 7,000원 초반에 사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 수익이 이것도 최대 한 50%까지 수익 내고 끝났습니다. 최대. 그 대량 거래 터지는 거 보고 잘 정리했죠. 이게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못 갔던 거예요. 실제로 이게 계약 수혜주가 돼. 계약. 지금은 이제 계약을 해버렸지만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수혜주였어요. 근데 시간을 끌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러셀은 아니고 오늘 자,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선주 있죠? 대선주도 트렌드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대선주이면서 다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남성이 이게 이낙연 관련주예요. 그런데 윤석열도 돼요.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윤석열 씨도 돼요. 그런데 아마존도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돼요. 멋지죠?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도 되고 저쪽으로도 되고 네. 자율주행차가 되니까 테슬라 쪽에 그 자율주행차 그 얘기 나오죠? 수혜주도 되는 거예요. 그 매집을 최근에 여기서 했다니까요. 최근에 기존 회원들 갖고 계셨고 최근에 사신 분들 여기서 그래서 다 팔았어요. 9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재현장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기존 6개월, 1년씩 하신 분들은 다 재현장 했는데 뭐 짧게 결제하신 분들은 재현장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수익 안 나겠다 싶으니까 뭐 지수 투매하고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재현장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번에 좀 있었어요. 신규원들 중에. 네. 근데 그분들 지금 다시 재결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 끝나고서 보니까 계속 돌아오시더라고요. 재현장 안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결제하시더라고요. 왜요?
8월달, 9월달, 특히 9월달에 매집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거든요. 일제히. 재연장 안 했다가 다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제 제 방송 듣고 있는 회원들 중에 재연장 안 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그랬죠. 올라갈 때 한꺼번에 같이 간다고. 대응 안 되실 거라고. 보세요. 지금 하는 얘기는 남성이나 네온테크나 이런 이제 KC코트렐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저한테 추천받았던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매도하셨어요? 팔았으면 싸게 팔았거나 아니면 아직 못 팔으셨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가 혼자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요? 전문가한테 종목만 받으면 잘 될 것 같죠. 저희는 달라요. 왜요? 정확하게 알고 파셔야 돼요. 자, 남성 못 보던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파셨나요? 우린 다 팔았어요. 좋은 가격대. 그 다음에 캐시코트렐 못 보던 대량 거래 터졌죠. 2012년도부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고 나왔어요. 저희 갈게요 그러면서. 네온테크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죠. 신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얘기 안 했구나. 지에논 에너지라고 아세요? 지에논 에너지. 요것도 오늘 대량 거래 터졌는데 제가 어제 공개 방송할 때 그 정책주 얘기했었죠. 인맥주에서 대선주들이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저희 방에 매집해 놓고 있다. 수익이 30% 이상 나오고 있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게 뭐였냐면 지에논 에너지였어요. 이 지에논 에너지를 어디서 샀냐면 여기에서 매수했었어요. 2,300원. 300원 초반에 사서 오늘 3,400원, 500원 이렇게 찍을 때 이쪽에서 다 팔았어요. 얼마 벌었겠어요? 수익이 1,000원 이상 벌었잖아요. 네? 많게는 60% 이상 벌었단 말이에요. 보유기간 한 달 반. 한 달 반. 한 달 반 들고 있었는데 60% 이상 수익이면 여러분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매매 1년에 몇 번만 해도 큰돈 버시겠네요. 왜 추천했냐고요? 보여드리죠. 제가 무방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에논 에너지를 보여드릴게요. 다 팔면 제가 그래서 다 팔면 보여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8월 26일날 추천 나왔죠. 이때 종목을 따는 것까지 해서 두 개를 추천했는데 하나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보이시죠? 네. 8월 26일 8시 54분에 스윙 지에논 에너지 이재명 수혜주. 이재명 수혜주인데 정확히 뭐였냐면 정책주였어요. 자, 8월 26일이죠. 한 달 반 전이에요. 그죠? 달수로 따지면 2달 전이고 이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8월 26일 날 이재명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 에이텍을 보시죠. 에이텍. 에이텍이 8월 26일 날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잖아요. 이번에 여기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우두머리 대장주 에이텍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재명주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에이텍이나 에이텍TN, 동신건설, 프리엠스 뭐 그런 거 안 사고 형제엘리트나 형제 INC 그런 걸 안 사고 저 밑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에논 에너지를 샀죠. 지에논 에너지가 이재명 씨 정책주입니다. 이재명 표 그린 뉴딜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죠. 들어보셨나요? 수열 에너지.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에논 에너지를 샀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른 거 사고 있다고. 제가 무방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 사시면 힘들다. 이런 거 사지 말고
다른 거 하셔라.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들 지금쯤 본전 됐겠네요. 본전. 고생 엄청나게 하시다가. 그죠? 네. 근데 우리는요. 지에논 에너지 사서 수익 내고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거래 없을 때 바닥에서. 사자마자 계속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 끝냈죠. 괜찮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코로나 관련 주건, 대선 주건 트렌드가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원래 제가 오늘 지금 종목을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지수 얘기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전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얘기해드리다가 준비한 걸 지금 다 얘기를 못했네요. 내일 또 하죠 뭐. 그죠? 네. 내일 또 얘기해드릴게요. 전 8시에 또 봐요. 네. 아무튼 중요한 이제 요점 정리를 해드려야죠. 자, 뭐예요?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이미 2달 전부터 전문가 리딩 따라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남들과 다르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얘기해서 끝낼게요. 러셀. 왜 샀는 줄 아세요? 이거 윤석열 씨가 줬어요. 오늘 거래 터지면서 급등했거든요. 장중에 27%. 오늘 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윤석열 씨 거였어요. 막 6월달에 7월달에 그 누구예요? 그 서영 같은 거 갈 때 안 가고 꿋꿋하게 옆으로 돌더군요. 그러다가 뒤늦게 뽑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테마주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계신 거죠. 그 트렌드가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앞에서 많이 간 거 말고 남들이 전혀 모르는 소외주가 갑니다. 특히 지에논 에너지 딱 머릿속에 박히시죠? 저거예요. 자, 이런 게 한두 개일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10월달 동안 급등했던 코로나 테마주들은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돈들이 쏠려서 그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못 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소외주가 훨씬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략해서 연말까지 열심히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왜요? 안 나와요. 당연하죠. 거래도 없고 맨날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안 사죠. 전문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줍니다. 저도 사실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얘기 안 해드리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서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은 레이더거든요.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쵸? 네.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금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딱 3개월만 노력하시라고. 그러면 연말 연초에 돈 많이 버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때고.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말이 고3이지 고3의 마음을 하라는 얘기지 막 고3처럼 밤새 막 그냥 막 눈 시뻘게 질 때까지 검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조금 보유를 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이 나올 때까지 여유 있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단기다, 수익이다. 그거에 맞게 수익 내시면 돼요. 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큰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왜요? 이게 마무리 멘트예요. 왜요? 개인들이 다 안 된다잖아요. 연말까지 돈 벌 수가 없다잖아요. 다 개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문가 십수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개인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봐요. 저는 이게 다 돈으로 보여요. 지금 주식하시면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 큰 돈 버실 수 있어요. 실제로 9월달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믿고 버티신 우리 회원들
뭐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들 중에서도 제가 9월달에 매집을 열심히 하셔라, 10월달에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말을 믿고 리딩대로 따라와 주신 분들 오늘 아주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요? 아까 그 러셀, 지에논 에너지, 뭐 케이시코트렐, 남성 있죠? 오늘 다 팔았어요. 전량 매도. 수익이 최소 30에서 60, 70%까지도 있어요. 그런 게 오늘 5개나 매도했다니까요. 신규 회원, 기존 회원 다 갖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내일의 태양이 또 뜨니까 또 무언가가 급등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10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검색을 많이 해도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아무튼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다가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도 신규원들도 좀 들어오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연장 안 하고 쉬었던 분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왜요? 제가 말했던 대로 시장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목들이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1개월 결제하셨던 분들 3개월, 6개월씩 길게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재결제하고 있고요. 빨리 눈치채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저분들 돈 벌어요. 왜요? 동작이 빠르시거든요.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누가 돈을 많이 버냐면 눈치가 빠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회원가입도 하시려면 좀 눈치 빠르게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약간 어때요? 즐겁죠? 왜요? 우리 회원들 이제 종목들 많이 올라요. 평상시에는 저희 방 종목들 제가 절대 얘기 안 하다가 오늘 막 얘기하잖아요. 왜요? 다 팔았으니까. 내일은요? 아시죠? 저는 항상 똑같은 거 종목 반복해서 얘기 안 합니다. 수익을 계속 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네. 청톤이 말씀처럼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빨리 나는 거예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고3의 마음으로 연말까지만 3개월 동안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수익들 많이 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